원숭이 두 마리한테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네면 먹이를 주는 거죠. 처음엔 둘 다 오이를 받습니다. 아주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한 마리한테만 슬쩍 포도를 줍니다. 원숭이한테 포도는 오이보다 훨씬 맛있는 거거든요. 그걸 본 옆칸 원숭이 얼른 똑같이 돌멩이를 연구원에게 건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하고 자기만 또 오이를 받자 그 오이를 연구원에게 냅다 집어던집니다. 방금 전까지 잘만 받아먹던 그 오이를 말이죠.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학자가 공개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본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웃죠.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저건 어제의 저고 오늘의 당신입니다. 어제까진 분명 충분했던 내 월급이 동창 연봉 한마디에 초라해지고 잘 지내다가도 인스타 10분에 무너지고 동창회 다녀와서 씁쓸해서 잠 못 들다 소주 한 잔 더 기울이던 밤 다들 있으시죠? 대체 왜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옆을 보면서 비교하고 또 그 비교 하나에 이렇게 쉽게 초라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못 말리는 비교를 거꾸로 나를 키우는데 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게 가능한지 오늘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1954년 한 심리학자가 그 첫 단서를 남깁니다. 그 본능에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입니다. 페스팅거의 질문은 단순하죠.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대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내 키가 큰지 작은지, 내 연봉이 많은지 적은지 혼자선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페스팅거가 찾은 답이 이겁니다.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걸 평가할 객관적인 자가 없으면 반드시 옆 사람을 자로 가져다 댄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는지는 옆 차선을 봐야 알고 내 아이가 잘 크는지는 옆집 아이를 봐야 알죠. 즉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교는 내 성격이 못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재려고 켜는 뇌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는 다짐은 사실상 숨쉬지 말자는 다짐이랑 비슷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기능이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들까요? 그건 바로 그 비교라는 기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가 그걸 돈으로 바로 보여주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골라보세요. 여기 A라는 세계와 B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의 물가는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A 세계에서 내 연봉은 5천만 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2,500만 원을 벌죠. B 세계에서 내 연봉은 1억 원. 대신 주변 사람들은 다 2억 원을 벌어요. 순수하게 통장에 꽂히는 돈만 보면 B가 2배입니다. 당연히 B여야 맞죠. 그런데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어딜 고르셨어요? 1998년 하버드의 두 학자 솔닉과 헤맨웨이가 하버드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 257명에게 실제로 이걸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약 절반이 B가 아니라 A를 골랐습니다. 절대적인 내 실제 소득이 반토막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택하는, 다시 말해 남보다 위인 세계를 택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한테 얼마를 버느냐보다 옆 사람보다 위냐 아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반이나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함정에 빠집니다. 연봉이 올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비교 대상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대리된 과장이 부럽고, 과장되면 부장이 부럽고, 부장되면 사장이 부럽죠. 비교라는 자는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항상 나보다 한 칸 위에 눈금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 결승선이 영원히 안 와요. 페스팅거의 본능이 솔닉의 통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갉아먹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가 다를까요? 세 번째 학자, 미국의 소녀 류보머스키가 1997년에 그걸 들여다봤어요. 먼저 사람들한테 평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 점수 매기게 해서 행복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 양쪽을 똑같은 상황에 넣어본 겁니다. 참가자들한테 어떤 과제를 시키고 옆 사람이 나보다 빨리 풀거나 느리게 푸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무너지고 나보다 못해도 거기에 휘둘렸어요. 옆자리에 따라 내 기분이 춤을 춘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하든 말든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갔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류보머스키가 내린 결론은 거의 잔인할 정도예요. 비교에 휘둘리는 정도 그 자체가 불행의 신호다. 행복해서 비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덜 하니까 행복한 것에 가깝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자존감이나 낙관 같은 거랑도 상관없이 따로 작동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비교가 가장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엔 비교 대상이 옆집 같은 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 상위 1%의 가장 잘 나온 순간만 편집한 하이라이트가 끝없이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내 비하인드, 그러니까 편집 안 된 내 일상이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편집 안 된 내 일상이랑 비교합니다. 남의 결혼식과 내 화요일 저녁을, 남의 합격 발표와 내 불안한 새벽을 나란히 놓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시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답답하죠. 비교가 본능이라며 시대까지 이런데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1997년
캐나다 토론토대의 심리학자 페넬로페 로구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똑같이 잘난 사람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난 안 되겠다 하며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며 불타올랐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느냐. 닿을 수 있는 목표로 보면 끌어올리는 롤모델이 됐고 난 글렀어 하고 보면 똑같은 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벽이 됐죠. 그러니까 부러움은 독이 아닙니다. 두 갈래 길이죠. 나도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틀면 그 부러움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 이제 네 사람을 한 자리에 세워볼게요. 드발, 비교는 본능이다. 페스팅거, 나를 재려고 옆 사람을 자로 쓴다. 솔닉, 돈을 버려서라도 남보다 위에 서려 한다. 르보머스키, 휘둘리는 만큼 불행해진다. 넷은 같은 말을 합니다. 비교는 나를 재는 자다. 그리고 그 자를 자꾸 남한테 갖다 대는 한 나는 아무리 가져도 영원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로구드가 여기에 빠져나갈 길을 냅니다. 비교는 끌 수 없어요. 근데 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비교를 내가 닿을 수 있는 쪽, 예를 들어 어제의 나 혹은 내가 될 수 있는 나,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돌리는 순간 나를 깎아내리던 비교가 나를 키우는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안 통합니다. 본능이니까요. 대신 비교라는 자를 엉뚱한 데서 떼서 제대로 된 데 갖다 대는 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끊어라. 2016년 덴마크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딱 일주일만 페이스북을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삶의 만족도와 기분이 의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남을 부러워하며 피드만 눈으로 훑던 사람한테 효과가 컸죠. 모든 SNS를 끊으란 게 아니에요. 당신을 가장 부럽게 만드는 그 계정, 그 피드 딱 몇 개만 끊으세요. 보고 나면 늘 기분이 가라앉는 그곳이요. 자를 갖다 댈 때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돌려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비교를 못 끊겠으면 비교의 방향을 90도 틀어버리는 겁니다. 옆자리, 그러니까 남과 가로로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세로로 비교하세요. 쟤보다 못한 애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1%는 나아졌나? 라고 해보는 거죠. 로구드가 말한 닿을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이거입니다. 어제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닿기 쉬운 목표거든요. 같은 비교 본능인데 차를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한테 갖다 대는 순간 비교는 나를 깎는 칼에서 나를 미는 힘으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1%씩 성장하자고 말하는 진짜 이유죠. 세 번째, 세어라. 솔닉의 실험 기억나시죠? 우리는 상대적인 위치에 속아서 내가 실제로 뭘 가졌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니 비교로 마음이 시끄러운 날엔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진 절대적인 것들을 손으로 세어보세요. 오늘 3끼를 먹었고 잘 곳이 있고 연락할 사람이 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기준을 다시금 세워보는 겁니다. 세 방법이 다 한 군데서 나옵니다. 비교 자체가 적이 아니라 자를 엉뚱한 곳에 갖다 댄 게 적이거든요. 자를 치우고 과거의 나한테 돌리고 내 것을 세어보는 순간 나를 깎아내리던 자가 나를 키워주는 코치로 바뀝니다. 혹시 그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게 막막하시면 설명란에 작은 도구 하나를 남겨둘게요. 매일 한 줄,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해서 1%의 변화를 짚어주는 도구예요. 남은 안 보이고 어제의 나만 보이는 나만의 기록이죠. 다음 영상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이뤄준다는 그 법칙이죠. 신기하게도 진짜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주가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고 싶은 것만 걸러서 보여준 것이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걸 알면 진짜로 써먹는 법, 다음 영상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1%씩 성장해 보시죠. 단 옆 사람 말고 어제의 나랑만 비교하면서요. 감사합니다.